시작부터 니 거 내 거 반반 나눠버리는 건 배우자 동반자라기보다는 어떻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 사교육에 대해서 좀 세계 여러 나라에 남자가 집을 해오고 여자가 혼수 해오는 구닥다리 시대는 끝났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반 결혼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들의 위치가 올라가면서 남성들과 동등하게 월급을 받거나 또는 여성 CEO들도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요. 남녀가 만나 서로 사랑하고 연애하면서 서로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투는 건 사실 애교에 불과하죠. 이 두 사람이 이제부터 우리 같이 살자 하고 결혼을 하기로 하는데 남녀의 본격적인 갈등은 결혼 준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남녀가 직장에 다니고 있고 양가 부모님이 평범하게 살고 계시는 정도라고 가정해 볼게요. 남자는 벌어놓은 돈이 있지만 전세자금 마련할 정도는 아니라서 여자와 함께 전세 자금을 보태자고 합니다. 여자는 남자만큼의 벌이도 되고 모아놓은 자금이 있어서 알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장도 여자 쪽 하객이 더 많을 것 같으니 이것도 반반 하자고 제안을 했고 여자도 알겠다고 합니다. 예물 예단도 반반. 단순히 결혼 준비 과정에 드는 것에 대한 반반 비용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둘 중 한 사람이 월급이 월등히 높거나 연봉 차이가 꽤 된다면 더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결혼이라는 게 집에 사람을 고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한 입을 덮고 자고 이세도 만들 수도 있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함께하는 동반자인데 결혼 준비 비용에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해요. 결혼하고 벌어오는 돈에 대해서는 내 돈이 아니라 우리 돈이라고 생각해야 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식과 신혼여행까지 큰 싸움 없이 했다고 치자고요. 이제부터 반반 결혼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나는 요리, 빨래를 맡고 너는 청소, 설거지를 담당해. 신혼 때야 물론 가능하고 그때까지도 그냥 티격태격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저의 이야기를 살짝 해보자면 저희는 집은 전 남편이, 혼수는 제가, 그리고 결혼식장과 신혼여행의 모든 비용을 반반 부담했었어요. 심지어 예물 예단도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시부모님께서 앞으로 들어올 며느리에게 명품 가방 받아야 한다며 백화점에 가서 명품 가방을 미리 보고 오셨고요. 그런데 저의 예산에 명품 가방은 없었어요. 전 남편이 중간에서 며느리가 드렸다 하면서 본인 돈 500만 원을 어머니께 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하고 마무리되었죠. 원래 그쪽 지역에서는 며느리가 시부모님께 명품 가방 선물해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10분의 1 가격에 50만 원짜리 부엌 칼을 선물로 받았고요. 결혼하고 전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서 생활비는 언제부터 줄 수 있냐고 물으니까 너 지금 일하고 있는데 내가 왜 생활비를 줘야 하는데 너 일 그만두고 그때 다시 얘기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활비를 벌어야 하니까 임신한 배로 9개월 차까지 왕복 60km 넘는 거리를 스파크를 운전해서 출퇴근했어요. 만삭이 되니까 경차라서 핸들이 배에 닿더라고요. 새벽 4시 반에는 집에서 나와야 차가 안 밀리고 출근을 할 수 있었는데 입덧 시기에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악착같이 9개월 차에 더 이상은 운전이 힘들어서 일을 쉬겠다고 말을 했고요. 전 남편이 저에게 첫 생활비 주면서도 크게 싸웠고 그때 이혼 이야기가 처음 오고 갔어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단순히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의 반반 비용이라면 그 정도는 부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연장선이 그대로 결혼 생활에 적용될 수밖에 없고요. 육아를 하게 되면 반반이라는 개념이 사라져야 하는데 여자의 담당이 요리이지만 아이 케어 하느라 아이 밥 외에 다른 요리를 할 여력이 남지 않아서 남편은 저녁밥을 준비하지 못했고 남자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밥도 없다며 툴툴대면서 싸우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미 아이의 이유식 만들기로 주방에는 설거지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이건 남자 몫이라며 여자는 아이만 돌보고 있고요. 여자는 남자에게 설거지하고 나면 밥을 해주겠다 하면서 독촉하고 남자는 피곤하다고 이따가 하겠다고 하고요. 물론 남자가 밖에서 열심히 돈 벌어 오느라 고생한 건 맞아요.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상사한테 욕먹어, 거래처한테 욕먹어, 그렇게 열심히 돈 벌고 집에 왔는데 집에서 애 보면서 편하게 쉬고 있는 여자는 집안도 난장판인데 여자의 모습도 언제 머리를 감았는지 세수는 했는지 모를 정도고요. 사실 여자는 쉴 틈이 없죠. 본인 밥도 못 챙겨 먹는 게 다반사고 밥을 먹는다고 해도 아이를 안고 먹거나 서서 먹거나 또는 먹다가 애가 울어서 결국 다 못 먹거나 주말이 되면 더 난장판이 되죠. 그나마 평일에는 애 밥 챙겨주고 애만 돌보면 되는데 주말에는 큰아들이 집에 있어요. 큰아들이랑 작은 애기랑 먹는 밥이 달라서 따로 밥을 해야 해요. 요즘은 큰아들도 요리를 곧 잘하고 여자와 함께 육아를 나눠서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 그래서 남자는 바깥 양반, 여자는 안사람이라는 말이 생겨난 거잖아요. TMI였고요. 그렇게 부부간의 갈등이 사소한 것들부터 시작돼서 점점 골이 깊어지면서 반반을 외치다가 결국 이혼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될 수 있어요. 너와 내가 함께 잘 살아보자고 결혼을 한 건데 시작부터 네 거 내 거 반반 나눠버리는 건 배우자 동반자라기보다는 동거인의 개념이 더 적절하지 않나 싶어요. 저와 전 남편과도 비슷한 갈등이 꽤 있었어요. 제가 육아에 힘들 때 주말 하루만은 나 혼자 잘 수 없냐고 하니까 그럼 너도 나가서 돈 벌어. 그리고 공동 육아하자.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솔직히 그때 정말 내가 직장을 알아보고 출근을 할까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출근을 한다고 해서 정말 육아가 반반 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일도 하고 육아도 할 것 같아서 애 조금 더 크고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요. 아무리 남녀 둘 다 반반 결혼에 찬성했다고 해도 그건 결혼 준비 과정에서만 이야기가 됐으면 하고요. 실제 결혼 생활에서는 반반이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더 움직이는 게 내 배우자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육아에 있어서는 사이좋던 부부도 갈등이 반드시 생기더라고요. 여자라고 당연히 육아를 잘하는 게 아니고 여자도 배우면서 하는 거고 임신, 출산, 모유 수유 빼고는 남자가 육아에 못할 게 전혀 없어요. 육아에는 절대 반반이 있을 수 없어요. 오늘의 결론
응?